이제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천하람 최고위원님, 어제 네. 오늘 바쁘게 돌아다니셨죠? 어떻게 일정 보내셨습니까? 네, 엄청 바빴습니다. 저희가 세종을 시작으로 또 대전의 일정도 잠깐 소화하고 이제 광주와 또 저희 순천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또 게다가 정책 입안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첫 행선지로 저희가 정했고, 또 광주와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세가 그렇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흐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또 순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살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지도부를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바쁘게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천이 사실상 이제 터전이시니까, 네. 텃밭이시니까 순천 출마를 하시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개혁신당에 가시면서 워낙 또 인기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진 여기저기서 않고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부른 데가 많으셔서 그런지 또 고향 계신 대구 출마설도 들리고 합니다. 이게 좀 결정이 좀 되신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저는 오늘도 그 순천에서 저희 지역 언론인 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순천을 왔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행간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고, 다만 당에서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가능하면 좀 미루자. 특히 요새 이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저희와 소통하면서 "이준석 천하람은 어디 출마하냐? 뭐 내 옆 지역구로 올 수는 없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최소한의 전략적 유연성은 좀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셔서, 저도 뭐 이렇게 뭐 바로 확정을 짓진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뭐 순천 출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원내대표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광주 지역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항 이전, 뭐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무등산 정상 전기버스 운행 이야기, 뭐 오래 묵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민감한 주제를 전면에 들고 와서 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 교수님, 어제 이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과제들이었고 민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다고 하는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이미지를 계속 이제 굳혀가는 뭐 포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에서 쭉 올해 선거를 지켜보고 또는 지방 행정들을 지켜보면 그 이슈들이 자주 언급되어 왔었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봐서도 알지만 이게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슈여서 이게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생 정당이 약간 이제 도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제로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마치 이제 남들은 이제 두려워서 다 말 못하고 있는 금기를 건드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과장은 좀 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작 이제 실현해야 할, 실천해야 할 의무는 없이 약속만 할 수 있는 조금 쉬운 포지션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도 꼭 한번 당선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희 방송 대담에 나왔습니다. 저희 어제 뉴스 대담에 잠깐 나와서 호남에서,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우리가 이제 2당이 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고위원님, 실제로 지금 호남에서 2당 목표는 좀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네. 뭐 저희가 이제 도전자이기 때문에 사실 욕심 같아서는 뭐 "일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좀 그거는 비현실적이니까 저희는 2 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영광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이나 전주에서 뭐 정운천 의원, 반대로 대구에서 김부겸이나 홍일학 의원 같은 분들이 당선이 됐지만 사실 지역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산업화 정당,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화 정당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이 워낙 크고, 거기서 오는 각자의 지역별 안전 의석이라는 걸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유권자들은 "아니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 민주당 안 뽑아주잖아. 또 반대로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호남에서 안 뽑아주잖아."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공고한 체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대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정당이지만
처음 창당을 하겠다라고 할 때부터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겠다. 대신에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 동시에 과거의 부담이나 빚도 지지 않겠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열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의 가능성을 눈여겨봐 주실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1당 경쟁은 쉽지 않더라도 2당 경쟁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그 호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 그동안 총선에서 보면 뭐 국민의당도 있긴 했지만요. 이제 민주당이 일당의 체제를 되게 공고히 해왔고 뭐 정의당 같은 이제 진보 정당이 국민의힘과 앞치락뒤치락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신당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이 말 그대로 호남에서 2당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지역 특성이 1당과 2당의 격차가 워낙 커서 사실상 2당이라고 해 봐야 이제 그게 몇 퍼센트가 될지 그걸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의미 있는 2당들이 있었죠. 또는 1당을 아예 뭐 위협할 정도로 큰 정당들은 근데 사실 민주당의 파생 정당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제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의 파생 정당으로서 2당을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센세이셔널한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합당이 이제 결과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개혁신당이 2당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방향을 예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이미지를 씻을만 하면 다시 도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되어 왔던 과거가 있었어도 그 과거와 관계없이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를 사실 내심 바라는 뭐랄까 민심도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정도로 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지를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확장 가능하며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유권자들도 표 주기 전에 그 문제를 지켜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제3지대 뭐 지금 제3지대 양당 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물론 관심이 큽니다. 빅텐트냐 아니면 뭐 중텐트냐 뭐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자, 제3지대 성공을 위해서는 빅텐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저희는 그냥 지지율 오르면 이왕이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성인군자가 아니고 당연히 합쳐져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하고 싶죠. 근데 시너지가 날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순천에서 얘기했는데 저희 개혁신당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이끌어내려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개혁미래당이나 뭐 거대 양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대로 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준석의 개혁신당 갈라치기 한다. 뭐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이 아닌 그냥 뭐랄까 그냥 기존에 우리 정치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내지는 불편한 얘기는 저리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개혁미래당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기존의 정치와는 조금 더 다른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국민들께서 사실 가치나 아니면 정체성에 대한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 없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막 합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높은 점수를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희는 대화와 뭐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러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 저 둘은 뭔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너지가 나는구나, 좀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잘 발견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 이제 이게 뿌리가 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질성이 워낙 강한 두 집단 아니냐. 그래서 화학적 결합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빅텐트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연대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유권자 집단의 압력이 얼마나 이제 거세냐에 따라서 정치 행위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저는 과거 그 이준석 대표가 뭐랄까요? 연합을 한 선거 연합을 하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한 가지 형태로 거의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앞에 개혁자를 붙인 것 때문에 이제 잠깐 뭐 약간 뭐 언쟁이 있었지만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로 시작되는 정당 둘이 생기면서 이제 자매 정당, 형제 정당 같은 이미지를 이미 구축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지 기반이나 활동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뭐 겹치지 않기 때문에도 적절히 지역구에서 서로 뭐 공천 경쟁을 할 이유 없이 연합 그러니까 선거 연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각자의 리스트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1+1이 1.5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1+1이 그냥 유지되는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합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적절히 상대의 개성들을 존중하면서 선거 연합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